영끌족들은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은 속아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왜 위험하냐? 계속 경고해야 돼요. 특히 지금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영끌을 왜 해요? 이렇게 오르니까. 서울 PIR 같은 경우 보면 1년 지났는데 1.2년이 늘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연봉 모아놨더니 집 살려면은 2개월치 더 모아야 돼. 14개월치 모아야 돼. 또 했더니 0.7년 늘었어요. 이때 4일 대책으로 시작해서 이때 3법, 그 다음에 연한 완화, 최노믹스 요거 3개 들어가가지고 이때부터 엄청 뜨기 시작하죠.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늘었어요? 재건축 아파트부터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중저가로 퍼지는 거죠. 살 수 있어요? 3년 늘었어요. 3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빚이라도 내서 사야 되겠다 이런 여론 만드는 거죠. 줄었네요? 통계가 변경돼서 그러죠. 좀 낮춰 보이게 하려고. 하다못해 넘베어 PIR 쓴 것도 연봉 5천 받는다고 칩시다. 적은 거 아니죠. 서울 집값 얼마예요? 지금 평균 9억이라고 하죠. 한 푼도 안 쓰고 18년 모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연봉 5천이면 적은 편도 아닌데. 그리고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죠. 자꾸 주택구입 부담지수, 주택 구매력지수 이런 것도 다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죠. 집값 거품 아니다 이런 여론 만들려고. 그러면서 평균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월급은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넘베어 거 썼다고 저번에 아주 그 난리들을 치던데 KB에서 미국 PIR 나와요. 중국은, 일본은 비교 분석 대상으로 넘베어 거 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모 카페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왜 그 난리 쳐요? 방송을 안 보니까 그냥 누가 꼬투리 잡았으면 이러면서 이 말이 맞겠거니 아직도 저기 라이트하우스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샀다. 분명히 안 샀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야기했죠. 1주택이면 1주택이라고 니는 다 처분했으니까 떨어지길 바라겠지 하고 다주택이면 지는 다주택인데 다른 사람들 사지 말라고 한다. 무주택이면은 그러니까 네가 평생 무주택으로 산다. 이딴 식으로 뭘 하든 여론을 만들어낼 거니까 분명히 저는 집값 제대로 떨어지고 결과 나타나면은 그때 분명히 깔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백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집값이 연봉보다 더 많이 뛰니까 평생 돈 벌어도 못 사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30대들은 어때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부동산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닷컴 버블 터지고 들어왔는데 주식 공부하다 망했지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엔 주식은 그런 거 없었죠. 집값만 쭉쭉 뛰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 이 말에 넘어가는 거다. 거기다가 맨날 언론들이 말해요. 공급이 막혀서 내년도 답업돼요. 요분 부동산 학회장. 건설사 대변하는 집단이다. 부동산 학회장을 뽑고 있으면 이 집단은 무슨 집단이에요? 기득권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죠. 무조건 오른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끊겼습니다. 이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진다는 게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양도세 풀어라. 그래서 우리 기득권들 좀 돈 좀 벌어보자. 그 다음에 전세값이 올렸대요.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거 공급 부족, 전세값, 유동성. 이거 3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동성 금리 오르고 있죠. 전세값 상승 멈췄죠. 그거 유동성 때문이었죠. 공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분 뭐예요? 은행 지점장이죠. 이분 뭐예요? 돌아가서 전 학회장이죠. 은행은 왜 떨어지지 않길 바래요? 떨어지면 은행이 위험하니까. 자금에서 힘들어지니까. 거기다가 맨날 부추겨요. 벼락거지다. 이 말을 한두 번 들으면은 뭐야 왜 또 해. 그런데 계속 옆에서 벼락거지 하면은 진짜 벼락거지 된 것 같아요. 거지가 뭐예요? 돈 없는 사람.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월 1억씩 내가 돈을 잃었어요. 이런 벼락거지 맞죠. 근데 집을 안 사가지고 내 돈은 날아간 게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자산가치 올라갔다고 그래요. 자산가치 올라가면 부자예요? 빌라왕 100억대 자산가 3억 없어가지고 사기죄 걸렸어요. 사기죄. 자산만 뻥튀기 되는 시장에서 남들 자산 뻥튀기 되고 있다고 그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뭐예요?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데 계속 부담되고 있죠. 월소득 270만원인데 비정기소득 1000만원인데 고정지출만 120만원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95만원이에요. 270만원 중에 3분의 1이 집값으로 날아간다. 하우스푸어라는 거죠. DSR이 20%가 넘어가면 원래 하우스푸어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하우스푸어가 됐다 이게 아니라 카푸어 뭐라 그래요? 차값이 떨어져서 카푸어예요?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차는 비싼 거 사가지고 유지비랑 뭐 보험료 이런 거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걸 카푸어라 그러죠. 다 하우스푸어예요. 지금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하우스푸어예요. 3월 기사예요. 신용등급 3등급인 사람이 대출기간 10년 원래 잘 안 받지만 주담대 1억이에요. 월 1억 받았는데 96만원 내야 돼요. 5억짜리 집 4억 영끌했다가 금리 1%만 오르면 연이자만 2,800만원. 1% 안 오를 것 같아요? 금리 지금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은 왜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가 죽었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전부터 죽었죠. 사실 미중 무역전쟁
그 타이밍 노려가지고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한 아베노미 수출 규제 들어와가지고 타격 입었죠. 그래서 금리 낮아진 거죠. 경제 위기 계속 가나요? 월 400만 원 정도가 집값으로 나갑니다.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안 하고 뭘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거기다 보유세가 2천만 원 정도 냈는데 올라서 3, 4천만 원으로 오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패닉 바잉 아니죠. 이거 뭐예요? 무슨 영끌 수폭풍이에요. 영끌 투기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월 400 정도 내고 했으면 무조건 투기예요. 이건 1000 이상 버는 사람 아니면은 투기 들어간 거예요. 집값 시세 차익 보고 빠지려고 올인한 거죠. 그런 사람들 망하는 거다 이제. 왜? 6개월 연속 이빙 오르고 있어요. 8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됐죠. 6개월 만에 0.3포인트 올랐어요. 1년 반이면은 1% 오르겠네요. 아까 4억 대출 받았을 때 1% 오르면은 원리금만 2,800만 원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 막혔죠. 그럼 누가 사줘요? 나는 영끌했는데 내 뒤에 영끌을 못해요. 신용대출 1억 대출 받으면 서울집 사면 대출 회수 들어가니까 8천만 원 이상 넘는 사람이 8천만 원 안 된 사람은 영끌하면 죽는 거고 8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소득이 좀 되니까 대출 잔뜩 끼워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하우스 푸어처럼 좀 살다가 몇 년 있다 팔면은 수억 차익 보겠지? 근데 대출을 안 해줌. 그럼 고가 아파트는 누가 사줘요? 중저가는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작년 요맘때쯤 뭐라고 그랬어요? 대출로 집 사면 1억 상승해도 답 없다 라고 했죠. 보유세에다가 요거저거 다 합쳐서 7,277만 원이에요. 양도세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억 올랐어도 순수 벌어들인 이익은 2,723만 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도세 다 떼고 1억 올랐어요. 그럼 2억은 올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 없다는 거죠. 연봉이 8천만 원 웃돌아야지. 자산시장 거품만 늘어나고 있지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제. 작년이야 영끌이라고 막판에 팔아먹었죠. 코로나 터질 줄 누가 알았어. 작년에도 집값 올랐는데요. 라이트하우스 맨날 틀립니다. 작년 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봤죠. 금리 다시 슬슬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위험한데도 영끌하라고 영끌 금지령이라고 대출 비상이라고 사다리 걷어찬다고 하고 있어요. 사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사다리인데 올라갈 수 있게 그 높이를 낮춰줄게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말 안 듣고 사다리로 계속 올라가고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 빨리 올라와 내가 간이 사다리라도 내려줄게 밧줄로 만든 사다리라 되게 위험한데 끊어질 수도 있지만 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당하는 거다 영끌들이. 그러면서 집값 오르는 거는 시장에 개입해서 그렇다. 무주택이랑 1주택도 집값 오르는 거 바라지 않지 않냐. 어차피 계속 살 거고 다른 집 가더라도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85%가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데 다주택 15.4%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 규제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런 거다. 개소리고 뭐예요? 결국 1주택 가구도 떨어지길 바라지 않아요. 특히 영끌한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내가 집값 더 오를 줄 알고 진짜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엄청난 이자 내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바라겠어요? 보유세 떨어지니까 와 좋다 하겠어요? 망했네 하겠지? 2019년 2020년 계속 부추겨놓고 실질적으로는 무주택과 유주택에서 유주택 가구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없다 별로.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면 손해더라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낚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금리 상승을 유도하죠. 거품 잔뜩 꼈을 때 금리 상승하면은 무조건 터집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량 줄고 상승세 주춤되고 있다. 거래량 얼마나 줄었어요? 전년 대비 급감이죠. 3월은 더 늘었으니까 된다? 작년 3월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거래가 안 된 거고 매물 쭉쭉 늘어나고 있고 거래 쭉쭉 줄어들고 있고 변동률 쭉쭉 떨어지고 있고 심리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걸 반전시킬 방법은 금리가 또 떨어지든가 아니면 대출 완화하든가. 여태까지 금리 떨어지는 일 다 끝나고 더 떨어질 것도 없고 그러면서 금리 슬슬 올라가서 인제 효과 발휘하고 있는데 대출 완화 카드 내미는 건 뭔 소리예요. 대출 완화하고 싶어도 못해. 그 사람들 대출 완화해주면 그만큼 대출 규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바젤3 때문에. 작년 기사예요. 작년에 영끌이 위태로운 이유. 5, 60대는 집값 하락을 경험했지만 30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 와서도 하는 얘기가 네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값은 오르더라. 현황을 봐라. 왜 올랐는지도 이야기했고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다. 이런 경우도 이야기했죠. 영끌로 아파트 사들이고 지금은 주식 사들이는 기사 접하면 빅쇼트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위험한 이유 뭐예요? 금리 좀만 오르면 망하니까. 그런 와중에도 오늘 이 지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가 매수 됐대요. 영끌들이 뭐 샀는데 매수 건수 이렇게 역대 최다 작년에 찍었고 7월까지 딱 끊죠. 그 이후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뭐예요? 평균 매매 가격 변화. 평균 매매 가격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영끌들이 평균 매매 가격 한 9억 11억 이런 걸 사요? 미친 거 아니야? 양극화 심해졌다고 그랬죠. 중저가 아파트는 안 오르고 고가 아파트는 엄청나게 올랐다.
영끌들이 산 아파트는 안 오르고 고가 아파트 투기꾼들이나 혹은 진짜 부자들이 산 아파트들이 올랐다. 그래서 양극화 심해졌다. 이런 기사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걸 영끌이 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끌이 돈이 어딨어. 영끌인데 말 그대로. 통계를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놓고서 영끌들이 옳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론, 영끌하면 망한다. 속지 마라.